코머셜 디자인 안전 강사 안병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주차장입니다. 주차 정상기를 보면은 들어갈 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단차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화면이 높게 돼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어렵죠. 공평한 사회에 사용이 좀 부족하다. 경사로를 한번 보실까요? 경사로 이렇게 보면 경사 대비 안전 손잡이가 양쪽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한쪽에만 있어서 교차 통행 시에는 조금 노약자분들한테 애로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내 경사로와 출입구 간에 점자 블럭이 좀 없어요. 경사로 올라가는 전 지점에도 없고, 그래서 공평한 사용은 물론 오류에 대한 관용도 떨어지는 걸로 봤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경사로를 보겠습니다. 경사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우측 부분에 보시면 손잡이가 다 끊어져 있는 부분에 손잡이는 처음과 끝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층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끊어질 때는 거기다 다시 한번 점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또 시작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역시 손잡이를 한번 보실까요? 손잡이를 보면은 30cm 정도 연장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 사진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좀 아쉽죠. 둥글게 면처리가 됐다면 오류에 의한 관용은 부합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중앙에 이정표, 관람하면서 이정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화살표나 위에 명칭으로 해서 단순하고 한눈에 봤을 때 직관적이기는 한데 철제로 되어 있어서 철제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직관적으로는 좋은데 장애인들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봤을 때 앞과 뒷면에 조도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너무 조도가 심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령자와 저시력자들한테 오류에 의한 반응이 떨어지는 환경입니다. 저 화살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표시입니다. 아니 벽에 그려져 있는 게 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워는 비상벨 두름 위치하고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가 어느 정도 숨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돼 있으면 좋은데 안내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좋은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화재 경보기 같은 비상벨이 점등이 돼 있는 상태가 좋았어요. 왜? 작동돼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거 점등 안 되면 네.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 셔터문인데 방화 셔터 같은 경우는 구간을 단순하게 노란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우리에 의한 관용면에서는 볼 때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죠. 왜냐하면 밑에 방화 셔터문 내려온 구간이라고 표시를 내지 이렇게 써줬으면은 저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는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휴식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 동선하고 넓게 이렇게 분리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 사용한 크기와 공간에는 상당히 부합되어 있는 반면에 의자 끝에 팔걸이나 손잡이 설치 일부 돼 있다면 노약자가 사용했을 때 일어날 때 보조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없어서 공평한 사용량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식 공간의 조도 문제입니다. 휴식 공간과 그다음에 관람 이동하는 공간에 조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순간 저시력자 같은 경우는 고령자나 저시력자 같은 경우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로 하였던 게 좋았고 크기와 공간에는 상당히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작게라도 저렇게 벽에 네모나게 창을 두어가지고 개방적이었어요. 좀
이용하는 사람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게 유연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게 보았고요. 그다음 세면대의 수전 길이와 그 길이하고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보조의자 한번 볼까요? 수유실 내에 있는 겁니다. 보조의자 같은 경우는 수유의자나 기저귀 교환대, 교환용 시트 등 구비는 좀 어느 정도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유 보조 의자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다른 물건들을 보관할 때 좀 불편한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갔는데 여기는 어린이 다중이용 시설인데 상당히 좀 잘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경사로가 심한 좀 단차가 있죠. 앞에 부분 올라갈 때는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옆에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한 혼자는 사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최소한 경사로가 20분의 1 내지 25분의 1 정도는 완만하게 조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광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 건물이고 이 앞에 광장이에요. 광장이 상당히 넓어서 개방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에는 되게 중점되어 있는데 앞부분 가드레일을 통해서 외행동성과의 분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선형 패턴, 저 빨간색 있잖아요. 저런 패턴에서 어떤 놀이 요소하고 재미를 더하는 그런 유연성도 같이 있었던 게 저는 좋았습니다. 1차 정보입니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는 1차 정보가 있어요. 시각 장애인 전자가 있고 음성과 호출로 인해 가지고 호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인지 가능한 정보로 이렇게 부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계단인데 계단 전 구간에 폭이 좀 넓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표면도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참 공간이 있죠. 여기 보면 참 공간이 좀 설치가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난간 손잡이 연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미처리 부분이라든가 단차 표시가 계단 끝에 표시가 안 돼 있고 이중 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다양성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경사로 밑에 유형 공간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유형 공간이 저렇게 바로 위에는 경사로입니다. 밑에는 그냥 이런 상태인데 어린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색 쫄대로 저렇게 경고 표시만 해놨는데 공고판 하나만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들어갔을 경우 두고 사고 발생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통제 난간이나 펜스 같은 게 쳐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인데 적금 사용한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세면대 밑에 휠처 진입 공간이 저렇게 밑에 사계로 저렇게 돼 있는 걸 그냥 남겨두어서 좀 미부합한 걸로 좀 봤고요. 이화용 보조의자 같은 경우는 변기 위치와는 좀 다소 거리가 좀 있어서 돌보는 문제나 그 다음에 장애인이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소 불안한 그런 게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환복시설 좀 한번 볼까요? 여기도 환복시설이 있었는데 환복시설까지 구비는 잘 되어 있었지만 세면대 수전 길이가 좀 짧아서 그리고 휠처 이용이 밑에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관련된 휴식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석 형태나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색상의 다양성, 눈에 잘 띄게 시인성 같은 건 되게 좋았어요. 유연성도 되게 좋았고 하지만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었고 소파 특성상 고령자가 기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가 전혀 없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점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수원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실내 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간의 끝부분 같은 거 연장에는 잘 돼 있었어요. 하지만 단차 간의 시인성이 떨어져요. 끝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난간 위에 점자 표식이 안 돼 있어요. 처음과 끝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될 때 점자 표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공연장 출입구입니다. 공연장 출입구 같은데 입장을 저렇게 하면은 저 어디 있을까 장애인석이 봤는데 그 표시선의 정보판에는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를 통제를 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저 위치에 맨 뒤에 세석이 장애인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사진을 찍고 말했는데 눈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안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돼 있어서 나중에 화재나 재난 발생했을 경우에는 압사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구조다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용 같은 경우는 택시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승차업을 한다. 그리고 휠체어를 실려면은 가스통이 있어서 실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비싼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전동 휠체어를 구매하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할인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 적용받기가. 그 다음에 변기 등받이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장애인 화장실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신체 구조상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없으면 뒤로 더 밀릴 수 있는데 저게 걸려서 남자 신체 구조상 탈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강조한 것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에러는 경사로 단착 그리고 행경사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배수로에 홀 빠짐도 그렇고 간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너무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손잡이에요. 어린이집 손잡이인데 왼손과 오른손 구분없이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는데 홍보문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죠. 버스 정류장입니다. 딱 봐도 쓸모없는 버스의 정류장이죠. 그죠? 안에는 농기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창고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물어났네. 네, 대기 시에도 안전에 상당히 위협하고 있어서 적은 물리력 사용에도 상당히 미부합하고 공평한 사용에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사례죠. 버스 정류장으로 쓰는 다음은 공원 내 정원입니다. 원래는 잔디파들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없애버리고 맨발 걷기 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연성을 제고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원장님하고 같이 청주에 갔을 때 원장님 셋이 갔을 때 청주 가서 본 겁니다. 신호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 위에 노란색 라인 표시를 해서 낮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